자, 이번 영상은 관심 종목 분류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당일 매매부터 스윙 투자까지 어떤 모양의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증시가 변동성이 정말 무섭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발 좀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 타이밍에 며칠 동안 좀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요한 것은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이 되었을 때도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면 매수할 종목들이 널렸기 때문에 제발 좀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곧바로 수직으로 오른다면 매매를 포기하고 오버나잇까지만 하려 합니다. 자, 한 개씩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변동성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코스닥 잡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래대금이 거의 없어서 하루에 10%만 움직여도 정말 괜찮다 생각했는데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9%가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종목은 하루에 2%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2%가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만큼 돈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수직으로 오른 지금 무작정 따라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진정이 되면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게 된다면 그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던 셀트리온 삼형제는 고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압도적으로 거래대금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위, 4위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현대바이오. 이 종목은 그동안 많이 오르고 변동성이 무서워서 매매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매를 하지 못한다 해서 그게 안 좋은 종목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자신이 없는 차트가 있거나 아니면 종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다면 그 종목을 억지로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현대바이오 아니더라도 시장의 종목들은 널렸습니다. 제가 대형주 중에 하나를 예전에 분석하고서 장중에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따라 사실 분이 계실까봐 분류를 하지는 못하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는 것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시장이 급하게 올라서 전부 다 끝까지 오른 종목들밖에 없습니다. CIS도 차트와 거래량은 정말 괜찮은데 2차전지 관련주로 괜찮고 수급까지도 괜찮습니다.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거 찾기가 어려운 시장에 기관의 수급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번처럼 시간의 거래에 오르지 말고 그냥 정규시장에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시장에서 밀리지 않고 시초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번 반복학습처럼 만약에 장전에 200만 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물량이 쌓인다면 그건 험해수이므로 장 초반에는 주가가 빠지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200만 주 험해수가 나오고 어떻게 됐냐면 갭상승만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시초가도 못 지켜주고 하루 종일 하락에서 놀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작하고 나서 10분, 20분 지나서도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서 시초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어야지 그때부터 오늘은 좀 강한 상태구나 싶어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 오른 종목들은 항상 장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단단한지를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지금 5일선 밑으로 밀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장 매매할 계획은 없지만 시간 지나서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주가가 어디서 지지를 해주는지 어디서 빠지지 않는지를 확인하고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은 매매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에서는 최근에 많이 움직인 종목들이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카카오도 제가 이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1월 7일 목요일 시장 끝나고 이때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분류를 하고 나서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8% 플러스 그리고 장중에 7%까지 양봉이 두 번 나왔습니다. 저도 그 다음날에 반응이 나올 때 시초가 회복해 줄 때 들어가서 수익을 좀 크게 냈으며 그 다음에도 수익을 내긴 했지만 이틀 동안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들고 있진 않습니다. 혹시나 이 종목의 주가가 여기서 하루 이틀 쉬다가 잘 빠지지 않게 된다면 또 신고가 뚫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며 당연히 그 전에 중요했던 자리는 그 전 고점이었던 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가가 어째 되었든 간에 잠깐 눌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까지만 내려오지 않고 지켜준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하루 이틀 좀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 것들은 전부 다 제외시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것도 제가 잠깐 장중에 찔러 넣었는데 매수 타이밍 놓쳐서 여기서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종목을 원칙대로 매매하기 위해서 여기서 발견을 하고 장 초반 고점이나 시초가 회복해 줄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장중에 이쯤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쯤에 들어가서 매수 타이밍을 좀 놓쳐가지고 수익도 챙기지 못하고 매도했습니다. 원래 이런 종목들은 그림이 항상 뻔합니다.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카카오도 그렇고 일단 떨어졌다가 이런 대형주들은 정말 무겁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은 이 장 초반 고점을 회복해 주지를 못합니다. 회복을 해준다 하더라도 위로 매물대가 워낙 많아서 이 구간에서 위로 매물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거래량이 저 매물대를 과연 뚫어줄 것인지 뚫어주지 못할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왔을 때 시초가 회복은 기본이며 위로 매물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매매했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제가 여기서 다른 짓을 한다고 매매를 놓치긴 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매수세가 붙고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전 영상에서 올려드린 셀트리온 매매 영상도 똑같은 자리에서 매매했습니다.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이해 가시겠지만 여기서 급하게 따라 붙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며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것은 종목 분류한 다음에 이게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졌다가 이게 힘이 있는 종목인지 힘이 없는 종목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황으로 인해서 캔들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 종목의 중요한 자리는 그전 고점들입니다. 85만 4천 원 그리고 86만 3천 원 85만 원에서 86만 원 정도인데 윗꼬리가 긴 생선뼈 같은 캔들이 떴으니까 그 뒤에 캔들은 1%라도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지 그 뒤에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매매를 하기에는 당일 지켜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그 다음날에 올라가지 못하고 한 1, 2% 정도만 안정적으로 85만원, 86만원 안정적인 양봉으로 회복해서 마감을 해준다면 이 삼성바이오 종목 특성상 신고가 돌파하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하루 정도는 어떤 캔들로 마감하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종목을 고를 수 있으며 최근에 신규주들의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들이 전부 다 따로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박셀바이오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텐데 일단 단기간에 매를 빨리 맞고서 각자 따로따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따로따로 움직여야지
앞으로 상장하는 종목들에서 추세 매매를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이틀 정도 매를 제대로 맞았으니까 그 다음에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고점을 잘 유지해주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전부 다 이틀 동안 음봉이 크게 2번 떴는데 ENDD만 음봉이 뜨지 않았습니다. 음봉이긴 하지만 이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 이런 몸집 있는 장대 음봉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잘 버텨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ENDD가 10% 빠지는 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분류를 하는데 아래 꼬리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이런 캔들을 어떻게 대응하냐면 이거 역시 하루 이틀 쉬어가는 자리를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가 거의 보합 근처까지 반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락이 그 다음에 상승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락에서 잡은 그런 매수세들이 상승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래 꼬리 달고 반등한 자리, 이 자리를 하루 이틀 동안 어떻게 지켜주냐를 지켜본 다음에 그때 빠지지 않게 된다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지지 않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5일선만 보더라도 힘이 약한지 강한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주는 지금 NFC가 상한가를 갔는데 당분간은 여러 가지 종목들 무조건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진정되고 나서 따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주 중에 그나마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것, 잘 빠지지 않는 것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잘 빠지지 않는 게 지금 네페스아크인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어쨌든 5일선을 그리고 5만원 위를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M2I 상장 초기 고점이 19,250원.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19,250원입니다.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주냐에 따라서 그 뒤에 주가가 몇 개월 단위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장 거래량이 엄청 활발한 종목이 아니라서 큰 기대는 못하겠지만 이 250원 자리를 어떻게 지켜주냐에 따라서 장기간 주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덕전자 지금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전 고점들 전부 다 돌파했습니다. 이거 제 기억으로 28일 갭상승이 나온 게 그 전날에 이게 그 전에 쉬는 날에 크리스마스 포함해서 주말 동안 대덕전자에 대한 좋은 뉴스가 인터넷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메인에 뜰 만큼 대덕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컸는데 자, 이런 차트는 정말 쉽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덕전자를 아마 이날 28일 끝나고 분석을 해드렸을 텐데 이런 종목은 단순히 뉴스로 움직였다면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로 움직인 다음에 그 뒤에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오히려 고점을 유지해준다.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는 당연히 이때 선반영이 되었던 가격인 12,400원에 최근 고점을 형성했었던 13,15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자리를 어떻게 지켜주냐. 근데 지금은 12,400원과 거리가 10% 정도 멀어졌기 때문에 기준가는 최근 고점이었던 13,15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 혹시 장중에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고 막 5%, 10%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2, 3% 정도만 밀리고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려고 한다. 게다가 수급까지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그 뒤에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모양과 거래량, 수급까지 좋아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종목을 선정을 했으며 제가 예시를 들어서 제 기준으로 분류를 해드리는 것이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는 그 종목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이 종목과 비슷한 종목, 비슷한 호가창이라든지 비슷한 시가총액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종목에서 경험이 있다면 그 종목이 조금 더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이며 자신 없는 종목이 있는데 당연히 쉽게 대응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종목을 분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가 아무리 예쁘다 하더라도 내가 자신이 없는 종목이라면 그냥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고 다른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많이 오른 것들은 진정이 될 때까지는 분류를 하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뭐 여기서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려려니 하고서 보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따로 분류를 하진 않겠습니다. 한 개씩 체크하면서 일단 예쁜 차트인지 그거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분류를 하게 된다면 그 뒤부터 이 중요한 자리 찾아서 계획을 어렵지 않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쁜 것 위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중요한 자리가 57,000원인데 장중에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 못 가고서 좀 힘든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실망감 때문에 주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시간의 거래까지 57,000원을 지켜주지 못하고 아쉽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매도까지 나왔으며 가야 될 자리에서 좀 가면 좋겠는데 이 캔들은 좀 보기 안 좋게 나왔습니다. 57,000원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며 실망으로 인해서 5일선을 깨버린다면 심리적으로 이게 또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적극적인 거래량이 평소와 다른 엄청난 하루에 2천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서 제대로 뚫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지금 못 간다 하더라도 잠깐 내려가도 시간 지나가지고 또다시 이 자리 근처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또 돌파를 시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내려간다면 잡지 못하겠지만 돌파를 시도할 때마다 저도 찔러 넣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령제약 신고가 이거는 제가 최근에 카카오랑 같이 분류를 했었는데 카카오랑 같이 7일 목요일 이때 시장 끝나고 분류를 했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고점 뚫어줄 때 접근을 하려 했지만 관심 종목에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외출을 하는 바람에 도저히 잡지를 못했습니다. 뭐 다음에도 이런 차트 종목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보내주겠는데 혹시나 이게 장 초반에 눌림이 나와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 시초가를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오거나 적당한 갭상승이 뜬다면 또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분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이 음봉이 나왔는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 올라갔다가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쉴 만큼 쉬었다면은 당연히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지수가 좀 위협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날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5일선을 못 지켜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5일선 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쿠팡 관련주도 뭐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종목들은 지겹게 말씀을 드리지만 적당한 시초가와 함께 적당한 눌림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빠지지 않는 구간을 이용해서 시초가를 회복해 줄 것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서 매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딱 차트 보시면은 다시 고점까지 올라왔지만 수급 주체가 JP 모간입니다. JP 모간이 단타일 수가 있어서 단순히 지금 5만원 뚫어주고 가격만 봤을 땐 분류를 해야지 정상인데 이 외국인이란 변수가 생겨서 62만 주 순매수가 찍혀서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 단기간에 나가야 될 물량이라면 뭐 하루에 30만 주도 아무렇지 않게 나갈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 나감에도 주가가 잘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 수준을 지켜준다면 다행이고,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서 잘 빠지지 않는다면 그새 매수가 들어와서 또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바로 매수는 하지 않고 외국인 매도가 찍혔는데도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삼진 L&D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이 있어서, 항상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집중만 해준다면 충분히 먹을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적어서 따로 분류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종목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며, 종목 선정은 스스로 직접 멍 때리면서라도 해보셔야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삭제했는데 각자 좋은 종목, 미래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좋은 종목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